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는 걸 도저히 못하겠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코인시장 모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될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스스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일단은 조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라드님께서 올려주신 까먹었네. 자, 뭐라고 할까? 이제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하죠. 졸트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5,140포인트 정도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는 차트로는 15,100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선물 차트는 그보다 40 정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조정을 주다가 이제 돌파를 딱 하면서 이제 새로운 패턴을 좀 생각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율은 그렇게 지금 진정이 된 상태고요. 어쨌든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하지만 그 금리를 지금 당장 인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까지 아마 유지를 해야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전에는 금리 인상을 갖다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뭐 자이언트 스텝 0.25%다, 0.5%다, 뭐 0.75%다.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그런 데 포커스가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고점을 어디 잡을 거냐? 좀 더 높일까? 지금 5.5%인데 더 높일 거야? 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약발이 어느 정도 퍼졌으니까 그대로 두고 좀 보자. 요런 관점이죠. 하지만 둘 다 금리 인하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전에도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한 몇십 년 넘었죠. 되게 오래됐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금리를 조금씩 가져 놀다 보니까 조금만 손대도 호라락 인플레이션을 하고 조금 더 높이면 또 퍼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는 좀 유지하면서 진득하게 아마 천천히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한 3% 후반,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경제 상황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 가까운 상황이죠. 물가는 비싸고, 경기는 안 좋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건 있지만, 사실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엔화는 역시나 골배 하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엔화는 역시 매력적인 것줄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계속 모아 가보셔도 좋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죠? 저는 상당히 크게 반등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향을 해드렸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요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면 조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요 다음 거는 이건 끝났고 하나가 이 다음 웨이브가 등장할 거다. 그래서 위로 가게 되면 다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로 방향을 결정해 줬거든요. 보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상방을 본다는 게 참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금리 쪽에서 빠져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고 있어요. 그죠?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요구간일지 요구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 이런 그림 등장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9월달이죠. 9월 20일날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추세 생각하시고 요 추세 깨질 땐 또 혹시나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혹시라도 요구안에서 제가 요구안에서 반등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요구안에 관해서 재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요런 그림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쵸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 어느 정도는 이제 나스닥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됐죠? 나스닥은 뭐 엄청 많이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환율에 있는데요. 제가 환율을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 조정이 되면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이 좀 반등하는 형태를 좀 띠게 되거든요. 물론 뭐 비싼 건 사실입니다. 좀 미국의 평균 및 멀티플이 20 가까이 돼요. 20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봐서 한 3,000대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일단은 미국의 금융 부분이야. 금융.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만 안 깨지면 괜찮다. 한국은 부동산, 중국도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뭐 사실 그런 부분들, 그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은 금융.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돈 돌아가다가 막혀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요 스토캐스틱 부분에 있어서도 3캔들 정도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할 건 없는 부분이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약간 더 요 지표상으로 15,400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구간, 두 가지 구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죠? 요 추세.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살짝 줬다가 다시 한번 들어줬다가 빠졌다가 들어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드렸을 때 일단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16,000원 치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능성도 지금은 좀 오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능성이 확률이 높냐 낮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상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건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긴 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까 계속 작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추세랑 이 추세를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우리가 그죠? 이렇게 체크 필요가 있겠다.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플래그 패턴이죠. 플래그 패턴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쵸? 그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이탈 가격, 이탈되는 시점 생각해보시오. 좁석파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뭐 그런 모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 됐죠? 네. 그 정도 견적을 내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섬세한 시장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큰 흐름은 저는 기승전 좀 더 올라가더라도 13,000대 중후반은 온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 관점입니다. 큰 흐름은. 그래서 위로는 16,400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는 높지 않고 요 구간, 요 근처 15,600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겠다. 요런 관점. 그리고 이 모든 시황, 상승에 대한 시황은 요 추세가 깨어지면 모든 게 리셋이고 이게 깨질 때는 13,600포인트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큰 뷰는 항상 그래요. 작은 거는 이제 작은 거대로 보는 거고. 비트코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매수 단타 시장을 들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15,600불, 그리고 하나로는 3,500만원 정도의 작은 단타 자리에 대한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유튜버 공개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겠고, 저희 공방에서 제가 너무 섬세하게 챙겨드리려 보다 보니, 요번에 이제 미스가 났어요. 또. 미스가 나가지고 손절이 나가고 또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타점을 또 잡아서 노려드려야겠죠. ETF 상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변화가 생겼을 때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표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미국 ETF 상장이었습니다. 현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각을 노려보셔도 좋은 겁니다.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못 잡았잖아요. 우리가 이슈 날짜를 정확하게 재면서 막 정말 디테일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잠시 집안일 하는 찰나에 움직여버려가지고 불과 1분 만에 움직여버려가지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이거 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해가지고 역시나 열심히 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맞아야 되거든.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시 수익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움직인다는 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토도 다시 자리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익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좀 하시고 남은 거 들고 계십시오. 그죠? 샀던 부분에 일부를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면 천천히 모아가시면 된다. 천천히.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상황에서 여기는 모여가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전 아직도 그 모여야 됐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 9월 한 초중순을 넘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빠져주면, 이렇게 빠져주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예뻐진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찝찝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뻐질 것 같고요. 여기서 반영 바로 반등하게 된다면 역시나 34,000달러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그냥 가게 되면 34,000달러. 진짜 최대의 맥시멈 40,000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 말 거다? 그건 모르겠다. 현물 ETF가 인가가 나버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끝까지. 지금은 일단은 검토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슈는 좀 챙겨주세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SEC 소송을 승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네.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졸려라. 못 견디겠습니다. 내일 또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한국에도 증시 쪽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라거나 이런 애들은 반등을 조금 할 수 있을 테니까 장오픈 딱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 저희가 봐왔던 종목들 단타를 좀 치셔도 괜찮겠다. 삼성중공업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요. 7,000원대까지 와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8,000원에서 딱 반등을 해버렸네요. 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마세요. 방심은 하지 마시는 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지표들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제조업으로 지금 다시 이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어지면서 우주국자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이제 임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상품들을 쉽게 구하기 힘들어져서 우리가 보면 나이키라던가 디즈니 이런 회사들은 거의 아직도 바닥을 죽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이제 강세로 이끌고 주고 있는 기업들은 애플이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하이테크주입니다. 기술주.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미국에 대한 평균 멀티플이 19, 20에 가까운 이제 엄청 높은, 상당히 높은 그런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10년물 장기금리, 그죠? 10년물 국채 가격과 미국의 증시 가격에 대한 이제 다이버전스도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미국 증시가 한 번은 조정이 나와야 속이 좀 편해질 거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서 그것이 침체라던가, 금융위기라던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좀 비싼 가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올라가기는 더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환율이 좀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빠지면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쪽은 다소 좀 물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정보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정보들은 꾸준히 모아가셔도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하나 더, 여러분들 주식이 좀 불안하다, 찝찝하다 하시면 한국 국채도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미국 국채가 환율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국 국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들이에요.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30배, 40% 정도, 한 2, 3년 지나서 30%, 40%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제도 표준표도 달지 않고 그냥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